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명나라가 시작된 지 벌써 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네요. 벌써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적절치 않네요. 아직도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한 100일 가까이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방선거 때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겉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야 이거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 봐봐라. 살다 살다가 내가 무슨 뭐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을 하야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민주당 동원해 가지고 뭐 법을 갖다가 바꿔 가지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이러지를 않나. 재판부 같은 경우도 꼬랑지를 내려 가지고 아무런 무슨 뭐 설명도 없이 헌법 84조를 갖다가 지들 입맛대로 아니죠. 이재명 입맛대로 맞춰 가지고 그냥 뭐 절이나 지가 하고 앉아 있고 언론들은 또 어떠냐 JTBC 무슨 뭐 MBC 이래들 지금 막 찍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명비어천가도 막 구역질이 난다. 대한민국 끝났다. 무슨 놈의 우리가 미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대변을 했네요.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재명이가 압승을 거둘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정부지 진짜 뭐 이재명이가 지금 뭐 무서운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지금 막 설치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재명이도 그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제 그 패턴이었는데 이재명 정부도 저런 식으로 지금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 민정수석으로 내정이 되었던 오광수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사람인데 사의를 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 수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광수가 저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던 오광수가 저렇게 낙마하게 됐던 원인이 뭐냐? 경향신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이 경향신문이 사실상 오광수에 대해 가지고 단독 보도를 내 가지고 부동산 이제 그 차명 이거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논란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식으로 배째라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언론 보도로 접했다라고 하면서도 뭐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뭐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사실상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바로 언제요? 6월 10일입니다. 근데 6월 10일 날 저런 식으로 야 우리 막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뭐 언론이 뭐 이렇게 뭐 그냥 좀 떠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3일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저런 식으로 결국에 낙마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나 이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 의미가 있다. 왜? 노무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문재인 때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때 같은 거는 조금 뭐 그런 거는 적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때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노무현을 가장 궁지로 몰았던 거는 누굽니까? 그쵸? 진보 쪽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었거든요. 한겨레나 경향이나 얼마나 살벌하게 그때 당시에 노무현을 갖다가 몰아세웠습니까? 한번 이제 이재명 때도 두고 보자고요. JTBC, MBC 이런 애들 아직까지는 까불고 있습니다만 언제 가가지고 또 노장을 벌였던 것처럼 이장을 벌일지 우리가 한번 또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사실상 이 오광수에 대한 논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긴 합니다. 이거 뭐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죠? 검사장으로 이제 그 진급했을 당시 이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가 되니까 재산 내역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또 비싼 게 뭐 하나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부동산 재산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 그 이름 자체를 갖다가 친구 이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차명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까지 위반하게 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오광수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한 3일 정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낙마를 시켰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입시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게 됐던 사실상 계기가 조국 사태 때문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사태, 조국보다도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심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굽니까?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같은 경우는 총리로 지금 지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야 저는 살다가 또 이런 아빠 찬스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김민석이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라는 것인데 이 무슨 소리인지를
보니까 김민석 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학교와 사회,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 프로젝트의 앞장서는 청심국제고 뭐 3학년 김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아들이 청심국제고 뭐 다녔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부터 뭐 입시 준비 같은 거 당연히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좀 초점으로 뒀던 게 뭐였던 거예요? 표절 의무 교육. 이거를 갖다가 법제화 시키는 거. 요거를 이제 스펙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문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민 같은 경우는 그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가지고 뭐 논문 같은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턴십 같은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랬던 것인데, 김민석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치 뭐겠습니까? 아예 그냥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거 뭐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제화를 시도했다. 이거만큼 좋은 스펙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니까 아들내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법적 대안 가능성을 접하고 용기를 얻어 앞으로 입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그 뭐 경력 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절 교육 필수화 법안 제정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학문적인 무슨 뭐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무슨 뭐 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색을 통해 가지고 야 이런 어떤 표절 법안 자체를 갖다가 법적 대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입법화를 할 수 있겠다. 이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냥 지 아버지가 김민석이니까, 그리고 또 김민석이가 얼마나 이재명을 갖다가 빨아제껴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빠 통해 가지고 아빠 찬스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입법화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뭔 놈의 뭐 용기를 얻고 자식아, 아이고 진짜 막 입만 살아가 좌파들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그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나 봐요. 표절과 관련된. 거기서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초안을 써가지고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알고 보니까 2023년도 11월 달, 이게 이제 아들내미가 고3 때였는데 11월 달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정말로 발의가 된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민주당 당연히 국회의원 A모 씨인데, 그때 공동 발의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상이 되는 것처럼 김민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동아리 입법 초안이고요. 실제 입법안이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단어 몇 가지를 갖다가 바꾼 거에 불과한 것이고,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입법안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최가공을 통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인턴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허위로 뭐 작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논문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뭐 저기 이름을 갖다가 올려놓는지, 요 정도 수준이었다. 그것도 뭐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무슨 뭐 아들내미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입법권까지 동원했다 이거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김민석이 갖고 있는 그 입법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그 입법권을 갖다가 한 명의 자기 아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다? 이거만큼 심각한 사안이 어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내미 고등학교 동아리가 초안을 갖다가 써놓은 것을 갖다가 사실상 똑같이 국회에다가 입법안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경우를 언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내미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입법권이 동원됐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입시에 안 쓰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펙 쌓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사용이 됐다라는 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 아니냐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추가로 보니까 김민석이가 또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강모 씨한테 이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2018년도에 빌렸었는데 2023년도까지 갚아야 되는 거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돈을 안 갚았대요. 근데 문제가 이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 한창 그때 시끄러웠죠. 김민석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에 그때 불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던 인물이 강모 씨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그냥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 4천만 원은 뭐겠습니까? 불법 정치 자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2018년도 4월 5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한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9천만 원을 갖다가 빌렸다라는 것인데, 이 9천만 원도 어떻다?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김민석이가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는 무슨 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단식 농성했었나요? 그냥 뭐 농성했었나? 뭐 며칠 동안 6일째인가 뭐 저런 식으로 농성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인생의 끝장에 날 뻔했던 김민석이가 정몽준인가 그쪽으로 이제 그 갈아타라가 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박쥐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붙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끝까지 또 버티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저 때처럼 또 무슨 뭐 천막 당사 같은 거 이번에는 세워가지고 단신 농성에 들어갈지 이지방한테 배우면 되겠네. 뭐 소금 쳐먹고 뭐 영양제 쳐먹고 뭐 이래가지고 한 21일 뭐 이번에 김민석 한 24일 뭐 단신 농성 하지 그렇습니까? 대번에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 가장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를 끝장냈었던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핵심적 사안 두 가지인데 고스란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할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